결국입니다. 결국 뭐가 어떻게 됐다는 건지 보겠습니다.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청탁, 결국 수사받는 나경원 의혹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해달라고 청탁했지요 라고 민주당에서 지난 전당대회에서 나왔던 이 발언 관련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수사 의뢰를 한 거죠. 이 관련해서 그럼 그 당시 어떤 얘기가 나왔었니 잠깐 다시 같이 듣고 올까요? 저는 외화 내빈이란 말이 딱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재명 대표 그 당시 구속 기소하겠다고 했는데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책임 느끼십니까? 안 느끼십니까? 나 의원님께서 저에게 본인의 그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에다가 부탁하신 적 있으시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럴 수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구체적 사안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그거는 구체적 사건이 아니라요. 실질적으로는. 네, 기억나시나요? 지난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당대표 후보자들 이 토론 중에 나왔었던 얘기입니다. 나경원 후보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가 그때 공소 취소해달라고 저한테 부탁하셨잖아요. 라고 그건 부탁이 아닙니다. 라고 나경원 후보 얘기를 했습니다만 민주당은 관련해서 이거 법무부 장관의 공무를 방해한 거 아니냐, 공무집행 방해한 거 아니냐라고 수사를 의뢰를 했죠. 그래서 결국 수사를 받게 됐다라는 거네, 성재준 위원님. 전대는 끝나지만 끝나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나올 법해요. 전대는 끝났죠. 네.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는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전대가 좀 안 끝났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난달 29일 날이 이제 민주당 쪽에서 고발을 해가지고 지금 수사가 진행이 된다라는 것인데 국민의힘 전대 때 생각해 본다면은 나경원 이제 의원의 요 지금 청탁과 관련된 뭐 문제도 있었고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뭐 댓글팀과 관련된 의혹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공방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다 그리고 뭐 특검까지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던 건 한동훈 대표의 뭐 댓글팀이다.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공세를 많이 했었는데 어떻게 된 게 정작 지금 이제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나 이런 법조 조치 안 하고 나경원만 콕 집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좀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의 내분이나 약간 이런 것들을 또 생각해서 정치적으로 접근한 것 같은데 다만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미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TF팀까지도 지금 꾸리라라고 지시가 됐고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한동훈 대표가 직접 이제 TF팀을 꾸리라고 지시했다라는 것까지도 얘기가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당적인 차원에서 이거를 뭔가 전대에 있었던 뭐 잡음이나 이런 것들을 연결시키는 것보다도 말끔하게 그때 이제 뭐 전당대회 결과 나왔을 때도 나경원 의원이 이제 한동훈 대표랑 악수하고 또 인사하고 했던 것처럼 갈등은 봉합됐다라고 보는 게 제가 봤을 때 정확할 것 같습니다. 갈등은 봉합이 됐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봉합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봉합이 안 됐으면 하는 게 있으니까 수사 의뢰하고 뭔가 자꾸 만드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살짝 궁금한 부분이 윤계찬 변호사님. 한동훈 대표가 당시에 부탁하셨죠? 근데 제가 안 받아들였잖아요.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 민주당이 수사 의뢰할 때 한 얘기가 법무부 장관의 공무 집행을 방해했다라는 건데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나 방해받지 않았어요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데 공무집행 방해라는 게 그게 그냥 막연히 어떤 행위를 통해서 공무집행이 방해된 모든 행위들을 처벌하는 게 아니고요. 뭐 폭행이나 협박 이런 행위 유형이 있어야 돼요. 그 당시에 협박을 했다는 증거가 하나도 없고요. 그럴 수도 없는 거죠. 어찌 보면 청원 형태였던 걸로 보이는데 그다음에 뭐 위력을 과시했다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집행 방해는 아예 해당이 안 되는 것 같고 이제 청탁금지법인 거죠. 부정청탁을 하지 말라는 것인데 나경원 의원은 본인 사건이기 때문에 본인 사건을 청탁한 경우에는 아예 처벌 규정이 없어요. 보통 과태료가 부과되거든요. 근데 본인 사건을 내가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아예 그 과태료도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제3자 사건을 청탁하는 경우에 이럴 때는 과태료 부과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게 제3자까지 포함된 전체에 대해서 이건 정치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야당까지 포함시켰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법정에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공소 취소 고려해달라. 이 정도가 사유상규에 반하는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청탁금지법의 구성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무리한 고발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율 자체가 안 되는 사안 아니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신 걸로 보입니다. 김진욱 대변인님.
한번 확인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지난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를 우리가 자폭전대 이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사실상 전당대회에 출마했던 후보들 간에 본인들이 스스로가 고백한 거예요. 나는 한 사람은 부탁을 했었다 그러고 나는 그 부탁을 받았지만 그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한 게 있으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진짜로 이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걸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고발 조치를 한 것이고요. 그거는 이제 수사를 하면 나오겠죠. 그런데 지금 더 중요한 건 저 사건이 언제냐? 2019년도 사건입니다. 지금 저 사건이 20년에 기소가 됐는데 네. 현재까지 1심 판결도 안 나왔어요. 여태까지. 그리고 좀 전에 그 국민의힘에서 이 패스트트랙 사건 관련 TF를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지금 저 TF를 만든 건 그 당시에 23명 이상 기소된 이 건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할 것인가 하는 그 TF지. 네. 지금 나경원 의원이 제기했던 저 문제, 청탁 금지 이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문제 이 부분에 대한 걸 대응하기 위한 TF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들이 스스로 던져놓고 고백해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습을 하는 이런 모양새, 이것은 별로 그렇게 보기 좋은 모양새는 아니다 싶습니다. 제가 그 TF 관련해서 짧게 저게 이제 TF가 물론 그런 취지인데 네. 거기서 다루는 의제에 대해서는 한계가 없어요. 예를 들면 지금 나경원 의원이 저런 문제 제기한 것은 현재 재판받고 있는 부분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어요. 지원하는 방법이 뭐 일반 사면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공소 취소가 불가능하다면 다른 측면의 지원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의 저 수사받고 있는 부분도 파생 문제다. 따라서 포함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 의혹이 있으니까 좀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관련 TF도 만들었지 않느냐라는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근데 아까 성재준 의원이 그 말씀하셨죠. 사실 요 사안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지금 TF도 만들고 그냥 우리끼리 잘 알아서 좀 하고 있습니다. 뭐 갈등 상황도 아니에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갈등 아직 좀 있는 거 아니야? 라는 혹여라는 생각이 드는 게 어제 뭐가 있었느냐 같이 볼까요? 네, 어제 나경원 의원이 주최하는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컸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고 온 의원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여기에 한동훈 대표가 불참을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아니 뭐 바빠서 못 올 수도 있지라고 할 수 있어요. 실제로 한 대표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오전에 비공개 일정이 있어서 세미나 시간이 맞지 않아서 다른 일정 때문에 못 간 거다. 나경원 의원 세미나에 서면으로 축사를 우린 보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일정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못 갔구나. 근데 아까 거 다시 볼까요? 어제 있었던 나경원 의원 주최의 세미나에 한동훈 대표가 일정상 불참을 했는데 사실 그 전에 뭐가 있었느냐. 전당대회 끝나고 난 다음에 한동훈 대표가 중진들과 만나는 자리가 있었죠. 4선, 5선, 6선 의원들을 만나는데 여기에 릴레이 오찬회동을 하는데 나경원 의원은 그때 또 불참했었습니다. 그래서 왜 빠졌지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이 공교롭게 이동학 의원님. 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약간 주재하는 그런 자리에는 나경원 의원이 불참하고 나경원 의원이 주재하는 자리에 한동훈 대표가 불참하고 뭐 있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이런 시각이 있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뒤끝 장렬이죠. 네. 그러니까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제 일정이 크게 두 개 있었거든요. 네. 하나는 나경원 의원께서 주최한 토론회가 있었고 또 하나는 한동훈 대표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장동혁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또 거긴 가가지고 축사도 하고 실제 본인이 하고 싶은 말도 또 했습니다. 근데 그런 게 비교되면서 한동훈과 나경원의 이 설전이 전당대회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구나. 저분들 자꾸 뒤끝이 국민들께 보여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한동훈 대표가 당심과 민심을 얻어서 당대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 과정에서 벌어졌던 마음들을 받아 안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최근에 고문단을 또 이게 만나지 만났죠. 않았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근데 거기에서도 뭐 한다르크가 돼달라 그리고 소통을 더 해달라 이런 주문이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사실 이것이 끝났으면 그 앙금들을 좀 풀기 위한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보여졌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이 안 보이니까 뭔가 고립되는 모양새로 계속 가는 것 같다라는 게 내부자들로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나오게 되면 결국 국민들은 집권 여당이 계속 불안하게 가는 그 모습을 계속 지켜보고 있으면 뭔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 자체가 아마 민심이 떠나는 계기로 다시 역작용으로 한동훈 대표에게 돌아갈 거예요. 저건 굉장히 위험한 신호라고 보입니다. 네, 성재준 의원님. 지금 뒤끝인 것 같은데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근데 뭐 이런 정치적인 해석은 약간 좀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 아닙니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누구랑 또 뭐 이렇게 좀 친하게 지낸다. 누구랑 또 이제 소통한다면은 또 이제 뭐 아바타다 보다 또 이런 얘기 나올 것이고. 그리고 뭔가 자신만의 독자적인 길을 가라. 아바타에서 벗어나라. 그게 민주당 쪽에서 전대 내내 한동훈 대표한테 요구했던 거 아닌가요? 대통령실은 뭐 척을 져라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뭔가 좀 소신 있는 모습이나 자기 어떤 길을 가려고 하면은 고립된다라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바타가 돼야 되는 것인지 고립이 돼야 되는 것인지 뭐 이렇게 좀 답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네. 물론 이제 뭐 맞는 말씀이죠. 한동훈 대표가 지금 이제 당대표가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여러 이제 중진 의원들과도 소통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뭐 나경원 지금 이제 의원이나 원희룡 또 전 의원이나 이런 분들과도 소통해야 되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네. 그것도 이제 뭐 시간을 갖고 장차 다 해결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지금 시점에서 뭐다 이렇게 좀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한 발 한 발 차근차근 좀 가고 있다. 뭐 다급하게 지금 당장 다 소통을 해야 되고 다 만나야 되고 이런 상황은 아닌 거고 시간이 어느 정도 해결해주는 부분도 있을 거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셨어요.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